네, 그럼 계속해서 관련 내용 5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서정표 기자, 앞서 우리 조성진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 1시 6분쯤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일단 중단이 되고 지금 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앞서 조성진 기자는 몇 시까지 휴정할지는 잘 모른다고 하는데 앞서 속보에는 2시까지 휴정 예정이라는데 지금 혹시 시간이 확인됐습니까? 아니요, 시간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과거 사례로 비춰볼 때 2시까지 휴정을 하고 아하. 오후에 본격적인 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역시 휴정기를 가졌는데요. 네. 비슷한 시간대에 휴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2시까지 휴정을 한 다음에 네. 속행을 하지 않을까 보이고요. 네네. 지금은 점심을 먹은 뒤에 네.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네.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 휴정은 혹시 지금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판부인 강부영 판사가 의사를 물어보는 겁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휴정을 하나요? 휴정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원칙이 없다는 건데요. 네네. 이건 전적으로 재판장의 권한입니다. 아하, 네. 강부영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실질을 진행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잠깐 쉬고 하자. 네. 이렇게 건의를 하면 네. 검찰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휴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하, 네. 그렇다고 무턱대고 많이 휴정을 할 수는 없겠고 네. 심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휴정을 한 다음에 속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휴정을 합니다만 지금 이 휴정 시간 지금 예상으로 봤을 때는 오후 2시까지 휴정을 할 것으로 예상,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예상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한 이제 13분, 10분, 15분도 채 못 남았어요. 13분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되면요, 안 변호사님, 저 시간대는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식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직 식사했다는 말은 안 들려오고 있어요. 보통 휴정 때는 뭘 하게 되나요? 일단 휴정은 글자 그대로 쉬는 시간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시간대가 이제 점심 식사 시간대니까 네. 담당 판사도 식사를 하셔야 될 거고 물론 네. 또 피의자도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식사 시간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휴식 시간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판정에서, 서정표 기자, 재판정 내에서는 식사를 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절대 불가합니다. 법정에서는 법리적인 다툼만 할 수 있는 곳이지 아하. 거기서 커피를 마신다거나 식사를 그래요?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방 옆에 대기실이 있는데요. 아하. 그 대기실에서 간단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식사를 한다면 또 우리 했다면 뭐 외부에서 음식을 배달해 왔기보다는 경호실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검찰 소환 때도 경호실에서 준비한 유부초밥 네. 그리고 김밥, 샌드위치 네. 이거는 간소하게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아마 기억나네요. 이번에도 만약에 식사를 한다면 경호실에서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 변호사님, 이 이재용 부회장 때와는 달리 이 휴정 시간을 가졌다는 게 혹시요 오늘 영장실질심사 이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그거가 좀 무관한가요? 어떻습니까? 아마 처음 시작할 때 영장실질심사 이게 얼마가 걸릴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속보에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이제 비공개이기 때문에 방청은 할 수 없지만 아마 쌍방이 그러니까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에서 네. 법리 공방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길어지고 그러니까 담당 판사님도 일단은 좀 그 길어질 걸 대비해서 한번 끊고 좀 숨을 고른 다음에 하자는 취지에서 쉰 것 같습니다. 지금 서정표 기자와 우리 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중간중간 저희가 계속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 교수님, 네. 오늘 아침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삼성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도 아마 정 교수님 보셨을 텐데 예. 어떻든가요? 지난 21일 검찰 소환 때 모습과 비교를 해본다면 분위기나 얼굴 표정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네네. 뭐 본인은 그 평상시험 유지하려고 애쓰는 걸 보이는데 뭐 친박 의원들한테서는 미소도 약간 짓고 그리고 흘깃 그 지지자들 보고 차에 타고 말이죠. 바로 저 모습이었죠.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재판정에 나올 때 모습을 보면은 매우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올 때까지 왔다라는 걸 본인도 느끼는 것 같고 네. 지난번에 검찰 출두 소환할 때의 모습과는 달리 네. 매우 경직된 얼굴로 들어가서 네.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서 뭐 법리적인 다툼을 한다고 하지만 네.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걸 고려하면 네네. 본인도 구속될 수 있다 이런 아하. 것을 아마 원초적으로 느끼는 네. 그런 표현 이미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서 소장님도 아침에 보셨겠지만요. 지금 이제 저 모습이 이제 차에 탑승하기 직전의 이제 모습인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지자들 쪽을 이렇게 흘깃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굴 보면은 뭐 이게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밤에 잠을 잘 못 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에요. 그렇죠. 지난번하고 똑같이 검찰 출석할 때도 남색 옷을 입고 이번에 남색 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공통점을 빼고는 전혀 사뭇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네. 얼굴만 보더라도 밤새 잠을 못 주무셨는지 푸석푸석해 보인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정치인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지난번 검찰청 출석할 때 대국민 메시지라던가 네. 지지자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모습 일절 볼 수 없었고 네네. 그야말로 재판정에 출석하는 피의자 박근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 따라서 정치인으로서의 메시지를 던지기보다는 있을 영장실질심사의 재판부를 앞에 두고 네. 검찰 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에 대해서 골몰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아주 침울하고 침통하고 뭔가 심사가 아주 복잡해 보이는 그런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네. 언론들이 뭐 그렇게 가능성이 클 거라고 예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관심이었고 또 선다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었는데 오늘 아침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셨겠지만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고 그냥 곧장 또 질문에 답도 하지 않고 그냥 곧장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오늘 벌써 언론들은 그 침묵 자체가 또 하나의 메시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제도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던데 오늘은 포토라인 안 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변호인들이 네. 지난번에 이제 짤막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다른 이야기 뭐 추가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검찰청에 출두할 때는 최대한 소명을 해서 여러 가지를 다 의혹을 좀 없애고 이런 목표도 있고 네. 그래서 7시간이나 막 조서를 고치고 밤샘 이렇게 꼼꼼하게 했는데 다시 이렇게 이제 뇌물죄 정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가는 길은 네. 마음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네. 더 이상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뭐 추가로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오늘 아마 마음이 좀 무겁고 아하. 또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와서 검찰이 이렇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소명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마음의 답답함도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속보도 나옵니다만 영장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판정 321호 재판정 내에서 어떤 일이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바가 없습니다만 서정표 기자 네. 법조를 출입하니까 아마 이 구조를 많이 알 텐데 이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지면서 이 강부영 판사가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주도를 하면서 주도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아하, 네. 합니다. 이게 지금 검찰 조사가 아니거든요. 아하, 네. 구속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법리 다툼을 하는 네네. 곳이어서 그 키는 강부영 판사가 가지고 그렇군요. 있고요. 네.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제 범죄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네. 설명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중간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박 전 대통령,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것이고요. 직접 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혐의를 인정하느냐 직접적으로 따져 묻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소명을 하는 것이죠. 그때 그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답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간중간 변호사들이 개입을 해서 아하.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왜 중요한 거 하니 네. 직접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할지 소명을 할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지를 가늠할 수가 있어서 네. 오늘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 겁니다. 안 변호사님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답변 태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죠. 마땅히. 아하.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우리가 그 구속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 CG에서는 혹시 그 수정이 가능하면요 정장현 변호사가 아니라 최명성 변호사를 바꿔주세요. 유영아 변호사와 최명성 변호사. 네, 말씀하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피의자가 네.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
네. 물론 이제 뭐 검찰의 지금 영장 청구 사유에 보면 사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강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형평성 문제도 거론이 돼 있고, 네. 증거인멸의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본인이 피의자가 그것을 계속 부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구속이 안 되면 또 다른 어떤 증거인멸이라든가 다른 그런 액션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것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정 교수님, 이게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전직 대통령 초유일이다 보니까 언론들이 이제 아마 세세한 부분에도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입은 그 의상의 색깔에도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남색 옷을 또 입었는데 일각에서는 이 복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인 시절부터 입어온 일종의 전투복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는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결백하다 그런 의지의 반영이라고 이 옷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대통령은 그 결백을 주장하면서 싸울 의지가 있다. 네. 또 나쁘게 얘기하면 오기가 아직 살아있다. 뭐 아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투복이 지난번에도 똑같은 옷 아닙니까? 근데 저 전투복은 사실은 녹색 옷이 전투복이었습니다. 아하, 네. 그 여러 가지 그 국정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 때 네. 녹색 옷을 많이 입고 나왔는데 이른바 우리가 뭐 국방색이라 불렀던 네, 그 맞습니다. 색을, 네네. 근데 언제부턴가 또 저 색깔이 또 전투복으로 바뀌었는데 네네. 그만큼 전직 대통령이 화제의 인물이라는 거죠. 또 아하. 여성 대통령이고 네. 저는 또 비극적으로 탄핵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수의를 입고 이런 모습을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건지 네네. 올린 머리는 누가 해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건지 아하. 뭐 정말 궁금증과 화제를 계속 낳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과연 검찰이 구속영장 이 청구 과정까지 왔어야 되느냐 네. 계속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모습을 보는 자체가 네. 탄핵을 찬성한 국민들조차도 뭔가 불편하고 뭐 네. 어색하게 볼 수도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 구속영장 청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네. 결국은 유죄는 법정에 가서 네. 1심 선고 딱 받는 날 구속시켜도 되는데 자꾸 저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전투복이다, 올린 머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올림머리 얘기 나온 김에요. 서 소장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올림머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그 모친이었던 유경수 여사, 즉 국모의 상, 퍼스트 레이디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본인이 그것을 따라하게 됨에 따라서는 아마도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를 상징하는 네. 대통령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고 유경수 여사랑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정말 뭐랄까요 흡사하네요, 진짜. 그렇죠. 2007년도 경선 당시에 네. 너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을 마케팅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판이 있어서 그런 비판 있었죠. 예, 네. 내린 머리를 했다가 네. 지지자들로부터 강력하게 항의를 받아서 다시 머리를 올린 이후에 계속 올린 머리를 고수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 9달인가 5달 또 바꿨다면서. 네, 그렇죠. 스타일을. 네네. 아마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박정희 대통령의 계승자이고 네. 그리고 국가의 통수권자라고 하는 강한 그 책임감, 책무를 머리로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저 머리 때문에 그 머리가 상징성이 그만큼 크다 보니 네.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미용 원장이라던가 네. 그리고 청와대에 그 프리패스했던 그 소위 말해서 비선에 의해서 프리패스라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도 네. 다 저 머리 때문이어서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상징적인 머리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아마 탄핵을 떠올리는 데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를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께 이거 하나 여쭤볼까요? 그 문화일보 기자 출신이고 지금 청와대 홍보 기획비서관을 지낸 천영식 전 비서관이 지금도 혹시 있나요? 천영식 비서관이 지금도 현직인지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천영식 비서관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네. 나는 독신을 꿈꾸지 않았다는 제목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 박근혜는 살아생전 어머니가 너는 뒤로 머리를 묶는 게 어울린다. 어쩌면 그것까지 나하고 닮았냐는 말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머리 모양만큼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고 제가 또 관련자를 찾아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재임 시절에 군부대를 방문했을 때 한 번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번도 철모를 쓰지 않았답니다. 올림머리가 손상될까 봐 그런 내용도 경향신문이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올림머리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 잘 하셨는데 어떤 아버지 어머니 향수를 좀 이렇게 느끼면서 또 유경수 여사 이미지는 뭡니까? 가장 인자한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상이고 사적인 일보다는 나라의 어떤 또 서민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 희생한 그런 좋은 이미지가 갖고 있잖아요. 어머니의 그런 이미지를 딸인 장녀가 그대로 이어받았다. 나도 그런 마음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왔고 충성해왔다.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가 흐르고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뭐 어머니하고 많이 닮을 수밖에 없죠. 따님이다 보니까. 그리고 네. 어머니 헤어스타일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거는 인지상정이겠지만 네. 아무튼 숨어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경수 여사 이미지는 지금도 좋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는 유경수 여사를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고 그분이 생전에 하신 좋은 일들을 생각하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 정도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 애국심을 가지고 네. 살고 있다, 살아왔다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네. 판단이 듭니다. 그럼 이거 하나 볼까? 혹시 정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탄핵도 당하고 뭐 미우니까 대통령의 머리까지도 미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성들의 그 두상을 보면은 그 짧은 머리라든가 올린 머리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풀어헤쳐서 그 이런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리를 풀었을 때는 그 달성군에서 국회의원 네. 입후보할 때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을 보면은 그 무렵의 영상을 보면은 그렇게 썩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올린 머리가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유경수 여사가 올린 머리를 계속 고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신문에서 무슨 군부대를 가가지고 철모를 안 썼다. 네. 아니 전직 대통령도 남자들도 철모 안 썼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네. 이상하게 일부 언론에서는 그 사실이 아닌 것도 이렇게 팩트인 것처럼 네.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뭐 올린 머리가 눌려질까봐 철모를 안 썼다 이런 네. 식의 그 보도 아니겠습니까? 저런 거는 너무 치졸한 보도 같아요, 제가 생각에.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장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빠져나오면서 골목길을 빠져나오면서 차량 안에서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을 하는 사진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안 변호사님은 저 모습에 어떤 의미, 어떤 심경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여하튼 참 불행한 우리 한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제 피의자 입장으로 법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뭐 오늘의 결과는 이제 실질 심사가 다 끝나고 뭐 한참 후에나 내일 새벽에나 알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또 기각을 원하는 분도 또 인용을 원하는 분도 예, 다 복잡한 심정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글쎄요, 이게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아마 대부분 할 것 같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잘 돌아오라, 자택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런 염원을 담았을 텐데 자, 지금 이 시각 이 모습은요.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모습인데요. 박 교수님. 네. 지지자들의 위치가 아침에는 이제 삼성동 자택 앞에 한 400명 정도 모였었다고 취재기자가 알려왔고요. 지금은 지방법원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형 태극기가 나부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각을 염원하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의원이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장 발부 문제를 놓고도 한 75%는 구속을 해야 된다고 나온다고 나머지 이제 25%가 기각을 해야 된다. 뭐 대충 이렇게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열렬 지지층은 절대로 구속이 있어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탄핵 사유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법원 앞에 가서도 태극기를 네. 흔들면서 저러고 있는데 아무튼 뭐 지지자들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과거의 정치인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네. 저렇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권리입니다. 네. 그러나 폭력은 없애야 되고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네. 잘 전달하는 거는 저는 네. 좋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 시각 혹시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는지 서정표 기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있는 취재진들로부터 들어온 속보인데요. 네네. 10분 전쯤에 그
법정에 입회를 했던 최명성 변호사가 네. 잠깐 나왔다고 합니다. 아하, 네. 나와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줬는데요. 도시락으로 점심을 대기실에서 간단히 먹은 뒤에 커피 한 3캔 정도 네. 이 정도가 올라갔고 아하. 그리고 음료수 2-3개가 더 올라갔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그 변호인 측하고 대통령 측에서 같이 대기실에서 잠깐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개 정도의 커피와 음료수가 올라갔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식사를 하고 또 변호인 2명의 변호인과 함께 뭐 영장실질심사 대책을 논의한다거나 또는 간단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식사 도시락으로 해결했다는 것은 경호실에서 마련한 도시락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중요한 건 진술인데 네. 이 기자들이 진술을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고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반도 아직 못했다고 합니다. 아하. 상당한 오후에도 상당한 법리 다툼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저희 같습니다. 예상이 좀 맞았던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식사를 하고 중간에 휴정 시간을 갖는 걸 보면 이것이 간단하게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재용 부회장 경우에는 점심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녁 시간 되기 전에 1차가 끝났는데 아마도 저녁 시간을 넘길 가능성도 매우 높지 않은가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 네. 생각이 들고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자를 향해서 손든 모습을 보면서 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친박계의 개파 수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여당과 야당 모든 국민들의 대표자인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지자를 향해서만 반응을 보이고 국민들에게는 포토라인에서조차도 말할 수 있는 심정은 아니었겠지만 네. 목례를 한다던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들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일단 들고요. 특히 근해동산 회장이 자신들이 보낸 선물과 편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보시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는 열심히 메시지를 보내고 관리를 하지만 전체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문제는 아직도 좀 덜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 대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자택에는 한 7명의 친박 의원들이 찾아갔고 또 대문을 나서기 직전에는 양옆으로 늘어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부 의원, 현역 의원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정 교수님, 네. 친박 의원들 입장에서는 침통 그 자체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침통 그 자체죠. 뭐 정치적인 어떤 세력으로서의 앞으로의 안위를 도모하기 이전에 네. 본인들이 모셨던 전직 대통령이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간다. 탄핵을 당한 이후에 네. 이제는 영어의 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네. 심각하게 느끼고 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에서 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요. 정말 저는 의리의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탄핵 당시에도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유일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은 뭐 당연히 자택을 찾았을 것으로 오늘 왔던 7명 그렇죠. 의원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뭐 윤상현, 김태훈 의원은 안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안 보이다가 온 것 같고 여러분들이 와서 저거야말로 뭐 정치인의 어떤 조폭과 같은 의리가 아니고 저는 사람으로서 인정적인 네. 도의적인 의리로 좋게 봐줄 필요가 있다. 네. 홍준표 지사는 지금도 여전히 양박 이런 말을 쓰는데 저는 유력 대권 주자가 이제 이런 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양박이란 말이 양아치 친박이란 말인데 네네. 그런 분 얘기보다는 정말 친박 핵심들이 가서 대통령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네. 또 구속까지 될 상황이 온 데 대해서 얘기 네. 나누는 거 저는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는요, 삼성동 자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지만 씨 부부도 자택을 찾았습니다. 표정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박지만 씨 부부의 표정도 상당히 무거워 보였고요. 굳은 표정으로 윤상현 의원의 안내를 받아서 자택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부인 서양희 씨 변호사죠. 서양희 씨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근데요, 안 변호사님, 요거는 안 변호사님하고 박 교수님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한 기자가
박지만 씨 지금 들어가는 모습 보이시죠? 박지만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면 뭐 거창하게 인터뷰라기보다는 뭐 질문을 했겠죠. 뭐 심경이 어떠시냐 그런 질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수많은 지지자들이 그 기자에게 우리 대통령님 가족 건드리지 말라며 소리치면서 기자의 옷과 가방을 잡아 뜯었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안 변호사님 얘기 듣고 박 교수님 얘기 들을게요. 일단 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여하튼 간에 대통령의 그 불행한 그런 현실 앞에서 그 가족들까지도 함께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컸겠죠. 그러나 일단 그 가족들은 뭐 정치인이건 뭐건 이것들을 다 떠나서 그냥 누나로 올케로 찾아갈 수도 있었던 것이고 또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의 심정도 당연히 여러 가지로 궁금하겠지만 그 가족들의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가족들의 그런 어떤 힘든 그런 상황도 함께 좀 전해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지지자들은 이제 일단 거기에서 그 가족들까지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막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더군다나 박지만 씨 그 처는 지금 이제 현직 변호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그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변호인들이 물론 다 조력을 했겠지만 또 가족으로서 그런 또 조언도 좀 해주지 않았었을까. 네. 그러니까 더 그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피부에 와닿겠죠. 그래서 네. 이제 표정들이 전부 더 굳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박 듭니다. 교수님, 네. 동생 박지만 씨를 본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심전심으로 그냥 얼굴만 서로 마주 봤을까요? 어땠을까요? 난 괜찮아 정도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가족들이 개인별로 보면 참 불행한 가족입니다. 권력을 갖고 큰 일은 좀 국관리에서 하고 또 뭐 실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개인의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저렇게 불행한 가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가족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 이심전심이고 그래서 행복지수를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시골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분들보다 결코 높은 행복지수는 안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언론하고 인터뷰하려고 그러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조금 뭐 방해하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집 앞에 와 있는 그 극렬 지지하시는 분들이 오늘 하여튼 중요한 날에 뭐 기자분들이 여기 와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지하는 분들을 보면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감정은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부터 이게 언론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보도하고 그럴 때 네. 일부는 또 뭐 과장보도 허위보도도 있고 그랬잖아요. 월간조선에도. 그런 것 때문에 좀 기자라든지 언론에 대해서는 썩 좋은 감정이 없어가지고 가끔 저기서 뭐 폭력 사태도 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감정을 자제하고 그럴수록 저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민주적인 그런 방법으로 방해를 하지 말고 그것도 기자분들의 권리 아니에요. 그걸 취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한 건데 그건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저도 좀 사죄를 했습니다. 네, 그 윤상현 의원이 아마 박지만 서양이 부부를 대동에서 삼성동 자택을 방문한 거 보니까 아마 윤상현 의원이 오래된 관계이다 보니까 바로 저 모습입니다. 예, 네. 그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자매 형제들 사이에 관계가 안 좋은 것을 어려울 때 그 함께 자리를 주선한 모습을 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윤상현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박지만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별도로 10여 분 정도 만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가가 눈시울을 적신 모습을 보았다는 걸 전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가족이 서먹서먹하게 된 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상당히 크죠. 유경재단을 둘러싼 분규가 있을 때도 그렇고 가족을 멀리하게 된 것도 그렇고 최태민 씨 때부터 최순실 씨에 이르기까지 피보다 진한 물을 선호했던 문제 때문에 아마도 가족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어려움을 닥쳐서 이제 가족과 한자리에 모이긴 했으나 이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최순실 씨라고 하는 대통령 주변에 비선 실세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가족관계가 예전처럼 근본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자택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지만 회장 부부만 자택을 방문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한 명의 동생인 박근령
전 이사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또 심경은 어떨지 박근영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씨의 입을 빌려서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3일 동안 이곳에서 밤을 꼬박 새웠는데 아침에 9시 반경에 그 박지만 회장 내외가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 박근영 이사장님 쪽이랑은 전혀 뭐 사전에 얘기가 된 건 아니고요? 아니고 우리 쪽은 연락을 받지 못했고 아마 그 박지만 회장 내외가 아마 가족 대표로 연락을 받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박근영 이사장님도 박 전 대통령 굉장히 좀 만나고 싶어 하셨잖아요. 우리 부부의 생각은 대통령께서 찾으시기 전에는 안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내는 조용히 집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네. 저는 또 3일 동안 이 사제에서 밤을 꼬박 샜지 않습니까? 그것으로서 우리는 도리를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박지만 회장 내외가 가셔서 대통령께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박근영 전 이사장은 저렇게 심경을 간접적으로나마 들어볼 수 있었고 서정표 기자 혹시요 지금 휴정됐던 영장실질심사 구속전 피의자 신문 혹시 재개됐다는 얘기는 들려오고 있습니까? 재개된 지 10분이 됐습니다. 아하, 네. 2시 7분쯤 다시 속행을 했다고 하고요. 2시 7분쯤 재개가 됐으면 거의 진짜 딱 1시간 네, 딱 1시간 휴정했네요. 네. 왜냐하면 그 시간도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 언론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서 아하. 그 휴정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아하, 그래서 네. 10분 전쯤인 2시 7분에 네.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네네. 바로 모든 변호사들과 검사들이 다시 들어가서 네. 치열한 다툼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물론 휴정을 했다고 해서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길어질 것이다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또 하나의 관심사는 서정표 기자, 앞서 우리 조성진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 대기 장소가 어딜지 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언론들이. 그런데 아직 대기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대요. 지금 판사가 아직 쓰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왜 늦어지고 이게 혹시 늦어진다고 통상적으로 이게 늦어지는 건지 통상에 비춰봤을 때 그리고 네. 어디가 될 가능성이 큰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늦어지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실질심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실질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실질심사가 끝나야 마지막에 피의자를 어디에 안치, 유치를 시키겠다라고. 중간에 쓰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네. 실질이 끝나면 네네. 이건 이제 재판장의 판단인데요. 네네. 유일한 권한, 그러니까 오롯한 권한인데. 고유 권한인 거죠? 고유 그렇죠. 권한. 고유 네. 권한인데 어디에 유치를 할지 마지막에 실질이 끝나면 쓰게 되어 있는 거죠. 아하. 그러면 거기에는 보통 형사소송법상 서울구치소에 안치를 할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서울구치소라고 하는 건 피의자가 수의를 입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하. 이게 인권에 침해된다라고 네. 하는 올해 1월 달에 인권위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대기를 시킬까 이런 의문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구치감이 따로 있습니다. 네. 지검 뒤쪽에 별관이 있는데요. 네. 그 별관 안에 있는 구치감에 네. 안치를 할 가능성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서울중앙지검 옆에 서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초경찰서 있죠. 있는데요. 네. 예, 서초경찰서의 유치장에 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곳은 그래도 보안이 확실하고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 예우를 할 수 있는 네. 서울중앙지검 내 아하. 검사실 또는 구치감 둘 중에 하나가 네. 가장 유력한 것이 아닐까. 아마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는 오후 한 6시쯤 끝난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쯤 어디에 안치를 할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자막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칭은 원칙대로 피의자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검찰 소환 때는 검찰 측이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님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그런데 오늘은 강부영 판사가 피의자로 호칭을 하고 있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뇌물수수 외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강요 미수 등 죄목이 13개에 달하기 때문에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검찰은 13가지 혐의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요, 이 구속영장 청구도 부당하다 이러면서 오늘 기각되기를 내심 바란다는 그런 취지의 인터뷰도 했는데, 손범규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범이나 관련자들이라는 게 다 누굽니까? 최순실, 장시호, 차은택, 송성각, 안종범, 정호성, 김기춘, 김종덕, 조윤선, 심지어는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까지 다 전부 다 이게 구속되어 있거든요. 이게 권좌에서 지금 밀려나가지고 말이죠. 정말 안타깝고 딱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이런 분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미 구속되어서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을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그자들로 하여금 증거를 조작하게 한다는 것인가. 지금 온 국민께서 다 아시다시피 그분께서는 사실상 지금 가택연금 내지는 구금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삼성동 주택은 언론의 취재진에 의해서 겹겹이 둘러싸여 있고, 또 뭐 지지자들도 겹겹이 둘러싸고 있고, 누가 거기에 들어오고 누가 다 나가는지 전 세계가 지금 다 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벗어나서 뭐 어디로 도주한다, 도망간다, 이런 걸 누가 공감하겠어요? 누가 이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죠? 이런 건 좀 정도가 지나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안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그러면 손범규 변호사의 얘기처럼 사실상 가택연금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자택 안에만 머물고 있으면 정말 증거인멸 우려는 없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금 가택연금이라 그래서 뭐 출입자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주인이 우리 집에 들어와라고 하면 지금도 뭐 미용사도 계속 드나들고, 그렇죠. 수시로 드나들죠. 뿐만 아니고 뭐 변호인도 수시로 드나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그 뭐 물증, 서류로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증인들의 증언도 서로 상황에 대한 것도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말 맞추기. 그렇죠. 아하. 그거는 직접 면대면으로 안 해도 제3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네. 단순히 지금 뭐 가택연금도 아니고 이제 이거는 자기 집에 계신 거기 때문에 네. 그것만 갖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고 판단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구속 사유 중에 주거 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 사는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노숙자 같이 네. 그런 사람들은 풀어놓으면 그냥 도망갈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구속 사유를 하나 하지만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죠. 집이 뭐 삼성동에 어여시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네. 앞서 우리 원중희 기자가요, 전화 연결 내용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선 주자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하면서 맨 먼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후보 중에 한 명이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번 검찰 영장 청구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전략에 따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나를 세웠다라고 우리 원중희 기자가 전했는데,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안 변호사님께 먼저 이거 짚어보고 나머지 세 분 얘기 들어볼게요. 이 정도는 혹시 명예훼손 같은 거는 안 되는 거? 이게 혹시 뭐 어떤 증거가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한 건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발언은? 글쎄서 홍준표 후보가 뭘 갖고 그러셨는지는 전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근거가 정말 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명예훼손도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저거 완전 100% 아닌가 생각한다기 때문에 이건 추측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추측 자체가 어떤 특정인에 대한 그런 의사로 왜곡되게 전달된다면 네. 충분히 명예훼손도 될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홍준표 지사가. 정 교수님. 혹시 이 정도 가지고는 명예훼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법망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다 계산되고 네. 전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공표를 한 겁니다. 우리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지사의 그 어법이 매우 독특한데 항상 네. 저렇게 얘기해놓고 뭐 약간 의혹을 제기하는 듯한 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식의 그런 네. 그 말꼬리를 흐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추측인데 추측이 잘못됐다고는 우리가 법적인 제재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홍준표 지사의 고도의 그 어법 전략인데 네. 뭐 얘기의 본질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해가지고 박근혜 전 정권의 실패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 부각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죄를 졌다는 걸 다시 한번 그 각인시키는 이런 과정을 그 야당들한테 텔레파시적으로 검찰과 야당 문재인 캠프 간에 어떤 그런 텔레파시가 통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본다라는 게 이제 홍준표 지사의 저 발언인데 네. 어쨌든 뭐 본인이 그 정말 어법의 달인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제가 뭐 법률가는 아니지만 처벌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법 쪽에서는 그렇죠.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 네. 제 생각에는 홍준표 지사가 저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닌가 왜요? 싶은 이유가 법조인들이 분석하기로는 문재인 후보는 영장 청구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영장 청구가 돼서 구속이 되면 대통령이 수위를 입고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모습이 네. 언론을 통해서 비춰질 텐데 그러면 결코 본인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보수 세력을 집결시킬 수 있고 네. 표심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결코 물론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 그렇게 밝힌 건 아닙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높은데. 얘기죠. 분위기가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네. 아, 네. 그런 네, 상황이라는 말씀하시네. 거, 그런 예측이 가능한데 네. 지금 말씀하신 저거는 사실상 지금 단편적으로만 보고서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계산을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지금 법 쪽에 지금 있는 말을 그냥 드렸습니다. 법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군요. 이게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서 수위를 입고 호송 차량이 내리는 모습이 나올 경우 오히려 자신의 대선 가독에 불리하지 않겠느냐란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그렇게 입장을 내놓는 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라 법 쪽의 일각에서 그런 시각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분위기를 실제 그런- 우리 서정표 기자가 전해준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서 기자님이 네네. 그 말씀하신 게 뭐 법적의 시각일 수도 있고 상식적으로 봐도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나 지금 안희정 후보는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저게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어떤 네. 그런 우리가 암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홍준표 지사가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은 또 일관되게 그 뭐 어떤 친박이라든가 박 전 대통령 옹호하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때로는 네.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또 그 싸늘하게 또 비판도 합니다.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네.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뭐 춘향이 되라고 뽑았는데 향단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허접한 여인하고 이렇게 국정을 그 해가지고 탄핵받아 싸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지사는 중도를 향한 그런 어떤 그 지향도 하는 것 같고 네. 또 놓칠 수 없는 한국당의 친박 중심의 네. 이런 그 지지세를 겨냥한 네. 아주 뭐 종횡무진 그런 활약을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저도 좀 충고를 드리고 싶다면 네. 어법은 좀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향단이 발언 때문에 혹시 춘향전의 배경 마을인 남원에서 혹시 발끈하진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서 소장님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제가 보기엔 홍준표 지사 기승전 문재인 계속 이런 식의 업보를 네네.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추격하는 대선 주자로서 고정 지지층을 결집해서 빨리 지지율을 높여야 하는 다급한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당에 하필 세월호가 인양된 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도 배후에 문재인이 있다 그러고 심지어는 세월호 파산 관제인을 문재인 전 대표가 했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세월호와 함께 맞서 싸웠던 그 금융회사의 관제인을 해서 세월호 그룹인 세모로부터 추징금을 받아내는데 일조한 것인데 그런데 그 관련자란 말이 빠졌다고 해서 그 말이 그 말 아니냐라고 우기는 아니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같은 해자가 둘이 들어간다고 해서 같은 내용입니까? 제가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그 강한 그 MSG를 많이 첨가해서 얘기를 하시면 고정 지지층의 일부는 결집할 수 있지 몰라도 전체 국민들 특히 보수층 내에서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좌충우돌한다라고 불안하다 리더십에 대한 문제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조현호 전 경찰청장도 뇌물 얘기했다가 사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실형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법리적으로도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대선 주자답게
그 처신을 하시는 게 올바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지사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좀 부담감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원치 않는 30% 25%의 그런 핵심 보수층을 좀 일단은 끌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고 아시다시피 지난번 촛불 집회 한 20여 차례 하면서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문재인 후보는 거기 꼭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시고 심지어는 뭐 보수를 불태워야 된다 이런 발언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편적으로 그렇게 보면 저 발언이 좀 상당히 좀 상식을 벗어나고 엉뚱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네. 보이지 않게 문재인 대표가 지금 촛불 어떤 민심을 가지고 지지율을 유지하고 확장해오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한번 좀 공략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속보 자막도 나옵니다. 앞서 전해드린 내용도 있고 앞서 박지만 회장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박지만 회장이 삼성동 자택을 방문해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대요. 국립서울현충원을 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는데 지금 저 모습입니다. 부인 서양희 씨와 같이 갔어요. 저렇게 추도를 했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안 변호사님. 어떤 말을 속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나눴을까요? 참 갑갑했겠죠. 예, 누나가 정말 최고 권력자에서 지금은 피의자로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지금 뭐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네. 뭐 남동생 하나 아닙니까? 물론 이제 박근영 동생도 있긴 하지만 동생 입장에서는 참 부모님한테 죄스럽기도 할 것 같고 네. 또 누나 입장이 안쓰럽기도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에서 가서 인사를 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 교수님. 네. 앞서 이제 박지만 회장이 모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누나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을 표현했더라고요. 필요하다면 누나에게 생활비라도 도움을 뭐 주고 싶다. 하지만 누나가 나한테 연락을 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언제든지 연락을 하면 달려가겠다. 바로 저겁니다. 저 내용이에요. 필요하면 누나 생활비라도 도와주고 싶다. 언제든 연락 달라. 누나가 부르면 언제든지 간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지금 우리가요.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네 번째 사례를 보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퇴임 후에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기회가 무척 많았을 텐데 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지금 듭니다.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퇴임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네. 퇴임 이후에 가족 관계를 원활히 할 시간이 없었죠, 사실은. 네. 근데 박지만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네.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고 이렇게 오붓하게 살 퇴임 후에 가족들과 만날 그런 기회를 왜 스스로 차버렸냐. 최순실과의 악연을 왜 떨쳐낼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예, 그렇죠. 김행컬 말씀이 뭐 100% 지당한 말씀인데 결국은 형제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최순실이었다. 이 부분이 온 국민들이 실망하는 부분 아니에요. 아하, 네. 뭐 홍준표 지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조차도 이 부분에서 화가 나고 실망해가지고 지금 말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된 버린 것 같은데 네. 왜 가족 관계를 이렇게 못했느냐. 네. 뭐 이제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성장 과정에서의 뭐 사회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또 본인 특유의 그 영부인이라는 그 경험을 젊은 시절 하다 보니까 네. 알게 모르게 권위주의가 쌓이다 보니까 네. 가족 관계조차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아하. 관계가 있었고 네. 또 본인이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낼 때도 네. 동생하고의 어떤 유경재단의 다툼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이 있어서 정말 수신제관을 못한 거죠. 수신제관을 아하, 못해서 대통령 후보에 나왔는데 국민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생각해서 등등해서 네. 뽑아줬으면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문제가 생겼고 저는 청와대에 있을 때도 왜 동생들을 안 불렀는지 여러 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랬었죠. 네네. 정말 잘못된 모습이 이렇게 이어지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어려울 때가 형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삼성동에 지금이라도 모여야 될 텐데 네. 박지만 회장 인터뷰를 보면은 누나가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연락이 있을 때만 우리는 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카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르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누나가 안 부른다고 해서 못 가는 사람도 이상하고 또 그다음에 뭐 제보가 됩니까? 신동국 전 회장은 그래도 신동국 회장은 총재. 삼성동 앞에서 3일을 밤을 샜다고 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잠깐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부인하고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 제외하고 손잡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 바라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모습 저희가 그림을 보여드린 바가 있죠. 지금 저 모습은 신동욱 총재가 삼성동 자택 앞에서 계속 며칠째 밤을 샜다. 본인 주장입니다. 며칠째 밤을 샜다는 그 모습인데 수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각을 염원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모여든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죠. 그런데 서정표 기자. 오늘은 그런 상황이 크게는 없었으나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앞에서는 그야말로 뭐 아수라장이 됐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어제 오후 5시 30분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습 피켓을 들고 그 많은 인파 속에 뛰어들었는데요. 상당히 보수 세력들이 많은, 그러니까 지지 세력들이 많은 그 현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뛰어들었기 때문에 상당한 소동이 있었고요. 그러네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용납할 수 없는 행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제지를 해서 상황을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1시간 반쯤 뒤인 6시 52분에도 저건 뭐예요? 차량 한 대가 특검을 연장하라. 그리고 박근혜를 구속해라. 이런 표지가 이런 글귀를 유리창에다 붙이고 해서 차량을 들고 왔는데요. 저 차를 타고 골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경찰이 저지를 하면서 정리가 됐고 상당한 지지 세력들 사이에서는 소동이 컸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 소장님 왜 저 사람 계속 보는데 경찰이 잡아가지 않느냐 뭐 이렇게 격분하면서 또 저 차량 에워싸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세월호 진상규명의 피켓도 써 있고 저 차량 에워싸면서 일대가 엄청나게 소란스럽고 아수라장 됐고 주민분들은 이게 무슨 소동이야 놀라기도 했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아마 저 사람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한 행위도 밉지만 저 지지자들이 모여서 서초동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그리고 탄핵을 통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단죄를 받았고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극렬하게 지지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서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야 한다. 그리고 그 특검이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전 볼 때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경우로 견해가 다른 사람의 무리의 집단에 가서 하는 건 더 자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처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되 상대의 의사도 존중해 줄 줄 아는 성숙함이 좀 보여야 되는데 저런 점은 지극히 감정적 대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팬카페도 자택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렴치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작당에 의한 대통령 파면과 연이은 정치검사의 구속영장 발부는 인명권자의 은혜를 한순간에 배신하는 비이성적이자 정치지향적 검찰의 추한 몰골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에 대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 상황이 비상시국임을 자각하여 전직 대통령의 인신구속을 즉각 중단시키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안에 즉각 지휘명령 권한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 들으신 것처럼 친박 단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팬카페에서 성명서 냈는데 이름 석자가 등장했습니다. 황교안 이름 석자가 등장했는데 박사모 홈페이지의 일부 회원들이 그런 글을 올렸답니다. 읽어볼까요? 황교안 누구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갔는데 뭐 했냐? 황대행도 저쪽 편이었네. 황대행을 보수라고 믿은 우리 잘못이다. 황대행은 맹물대행이다. 정 교수님 왜 황대행을 겨누고 있을까요?
예, 그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법무장관을 지금 지휘를 해가지고 네.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법무장관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행할 수 있거든요. 우리 네. 안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그 천정배 법무장관 때 네. 수사지휘권 행사를 해가지고 네. 매우 논란이 됐었는데 그거 왜 안 하냐는 겁니다. 그 검찰총장 김수남 그 임명권자를 갖다가 구속시킬 수 있느냐, 네. 수사를 정치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지휘권 행사하도록 해라라고 압박을 넣는 건데. 네. 조금 경강부회성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법무장관, 국무총리가 지금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론조사라든가 민심 이런 걸 생각하면은 네. 이게 법리적 오늘 영장 심사를 실질적으로 다투는 법리적인 그런 과정이지만 네. 사실상의 어떤 국민 여론적인 재판, 네. 정치적 성격이 강한 그런 막바지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새롭게 뭘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저 지지자들 입장을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네. 박근혜 정부에서 비교적 강성 보수라든가 이쪽 네. 부분에서 잘 당당하게 네. 업무를 하고 언행을 해왔던 네. 황교안 대행이 저렇게 이제 점잖게 가만히 있는 모습이 네. 뭔가 좀 마땅치 않다 네. 이런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팔짱만 끼고 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안 되게 좀 뭔가 좀 특단의 대책 좀 마련해봐라. 좀 아마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분열이 돼 있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상실, 정말 상실의 시대에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어떤 갈등이라든지 조정 국면을 만들고 이렇게 갈등을 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지 이제 전적으로 보여주는 거. 얼마 전까지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가 지지율이 높게 나올 때는 저분들이 또 얼마나 지지를 하고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 수사지휘권 행사 안 했다고 네. 이렇게 또 기자회견 하면서 금방 저렇게 태도가 변하는 거 보면 네. 저기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감정적으로 조금 불안한 상태가 아닌가.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재판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금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잘못됐다고 그러고 네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렇게 네. 여러 가지 파편화된 그런 하나의 통합이라든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네. 이 사안을 놓고도 앞으로도 지금 갈등과 분열의 양상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것이 네. 만에 하나 내일 아침에 영장이 발부가 돼서 체포가 되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저분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네, 얘기 나온 김에요. 서정표 기자. 네. 지금 언론들과 출입 기자들도 내일 새벽쯤에 영장 발부 여부가 가려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입니다.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요.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혹시 경호 차량을 타고 구치소 간다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정이? 청와대 경호는 사실상 법원에 들어간 이후 끝납니다. 지금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이젠 법무부 소관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검찰에서 준비한 차량, 이거는 어제 공식적으로 얘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검찰에서 준비된 차량으로 서울구치소, 즉 영장이 발부된다면요. 네. 집행을 한다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검찰이 준비한 차량, 그걸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영장 실질 심사 내용은 이어진 뉴스 빅5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